자,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야. 2차 방정식을 주고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대. 그럴 때 이제는 다음 세 근을 두 근으로 하고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은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하고 베타 값,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찾는 거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뭐가 나올까? 대답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3이 나오겠지. 알파 베타의 값은 얼마가 나올 것이야? 그렇지, 1이 되는 것이야. 크게 말해도 돼. 그런데 문제는 자, 이런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그랬다. 그런데 새 2차 방정식이 있어. 새 2차 방정식, 2차 항의 개수가 1인 새 2차 방정식을 구하래. 그런데 그 근이 어떻게 됐냐면은 마이너스 알파하고 마이너스 베타로 줬어. 우리 알파 값 베타 값이 뭔지는 모르잖아. 하지만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값하고 알파하고 베타를 곱한 값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이걸 두 근이라고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를 더해보자.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그랬어? 3. 그러면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것이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 근이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로 더한 그 근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곱하기도 해보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알파하고 마이너스 베타하고 곱하면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겠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럼 알파 베타는 얼마라고 했어? 1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마이너스 3과 1이 이 새로운 근의 합과 곱이라 이 말이야. 2차 방정식을 작성해봐. 그러면은 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두 근의 합은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3x, 두 근의 곱의 값은 부호 안 바꾸지?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안 돼? 하나만 더 해보자. 만약에 그 밑에는 이제 다른 것이니까 다른 문제로 해보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퀄 0 이렇게 있었어. 이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그랬어. 그런데 마이너스 알파하고 마이너스 베타를 새로운 근으로 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여기다 작성하라 그랬어. 그러면은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원래 주어진 식에서 알파 베타를 확인할 수는, 물론 이건 인수분해하면 확인이 되잖아.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나오고 4가 나오고 알파 베타는 뭐가 나오고 1이 나오고 이런 것이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두 근을 몰라. 근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의 합한 것이야.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 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얼마나 줬어? 4. 그러니까 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가 된 것이야.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알파하고 마이너스 베타를 곱한 것이니까 알파 베타가 될 것이고, 알파 베타는 여기 1로 줬잖아. 그러면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뭐가 마이너스 4하고 1로 나왔어. 그럼 원래 식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였다는 말은 식에서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에서 플러스 4x가 되고, 두 근의 곱이 1이야? 두 근의 곱이 1이냐? 아니지? 두 근의 곱이 3이지? 3이네. 그러면 두 근의 곱이 부호는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봐봐봐. 방금 했던 것처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1이야. 저 맨 위에 있는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 나왔고 알파 베타는 1이라는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이번에는 새로운 근인데 두 근을
하나는 알파에다가 1을 더해줬고 하나는 베타에다가 1을 더해준 것이 새로운 근이야. 그럼 이런 것을 근으로 하는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래.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것이 새로운 근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근의 합을 한번 봐보자 이 말이야. 즉 알파 플러스 1하고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이것이 두 근의 합이야. 그러면은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한 데다가 1과 1을 더하니까 2 이렇게 되겠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였어? 3 넣으면은 결과적으로는 5 이렇게 되겠지. 두 근의 합이 5면은 두 근의 합은 부호 바꿨어 안 바꿨어? 바꿨어.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5x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알파 플러스 1이라는 근하고 베타 플러스 1이라는 근을 곱한 것이잖아. 얘 곱해봐. 알파 알파와 베타와 1 이렇게 되는 거지. 알파 베타 값은 1로 줬어. 요거는 3으로 줬어. 1 더하기 3 더하기 1.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지? 5가 되겠지. 두 근의 곱은 부호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그래서 플러스 5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좀 전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맨 위에서 3으로 줬고 알파 베타를 1로 줬어. 그래 놓고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새로운 근이래. 그러면 얘는 알파분의 1과 더하기 베타분의 1을 하면은 분모 통분하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것인데 이게 새로운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알파 베타를 1로 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니까 이 두 근의 합은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 3이 나와. 그러면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뭐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두 근의 합은 항상 부호를 바꿔주니까.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뭐가 되겠어?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이 두 근의 곱이니까 얘는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알파 베타를 1로 줬으니까 얘는 1이 되겠지.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야 되겠지.